여보? 이 열쇠 뭐예요? 제가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열쇠를 꺼내 들고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은 그런 걸 압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58입니다. 남편 최건우와는 26에 결혼해서 벌써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큰딸 지수가 32, 아들 민준이가 28이니까요. 남편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신문 보고 저녁엔 뉴스 보고 일찍 잠드는 그런 평범한 남편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쭉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평생 한 남자만 사랑했고 우리 가족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게 3개월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올해 9월쯤부터였을 겁니다. 남편한테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평소에 조금 뚱뚱한 편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만에 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여보, 살 빠졌네? 어디 아파? 아니, 요즘 회사에서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점심시간에 좀 걷고 그래. 그래, 건강 챙기는 건 좋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환갑이 다가오니까 건강 관리하는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6시면 퇴근했는데 요즘은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요? 아니, 야근.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 저녁은 먹었어요? 응,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야근, 바빠, 회사에서 먹었어.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 나갔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주말에 집에 있던 남편이었는데 요즘은 토요일마다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여보, 토요일인데 어디 가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에 올게. 주말인데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워낙 바빠. 금방 올게. 남편은 출근할 때처럼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남편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자주 멍하니 있거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요? 갈비찜 할까요? 응? 아, 아무거나. 지수가 다음 주에 결혼 준비 때문에 온대요. 그래, 알았어. 대답은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입고 가는 낡은 정장 몇 벌이 전부였는데 어느 날부터 새 옷을 사입더니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새 셔츠예요? 언제 샀어요? 아, 회사 근처 할인 매장에서 샀어. 싸게 팔길래. 향수도 뿌렸네요? 웬일이에요? 백화점에서 샘플 받았어. 그냥 한번 써봤어. 남편은 평생 향수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저 정년퇴직이 다가오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나 보다, 건강도 챙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재킷을 소파에 걸쳤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재킷을 옷걸이에 걸어주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손을 넣어보니 열쇠였습니다. 낯선 열쇠였어요. 우리 집 열쇠도 아니고 회사 사물함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 열쇠 같았어요. 열쇠고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저는 열쇠를 들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회사 창고 열쇠야. 회사 창고요? 왜 가지고 다녀요? 요즘 자재 관리 때문에 내가 맡고 있어서 주말에도 확인해야 할 때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저는 열쇠를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회사 창고 열쇠를 왜 개인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보통 회사에 두고 오는 거 아닌가? 그날 저녁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들었어요. 평소처럼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 빠진 것, 늦게 들어오는 것, 주말 출근, 새 옷, 향수, 그리고 낯선 열쇠.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쳐지니까 이상했어요. 설마,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남편 재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 볼펜, 명함.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남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봤어요. 거기에 남편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침실 충전대에 두는데 오늘은 가방에 넣어뒀나 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는 뭐였지? 남편 생일을 쳐봤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을 쳤습니다. 열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문자 메시지 창이 보였습니다. 제일 위에 집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집? 우리 집인데 왜 다른 번호로 저장했지?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오늘 보낸 문자. 여보, 오늘은 못 가. 집사람이 저녁 준비한다고 해서. 내일 봐. 받은 답장. 알았어요. 내일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내일 봐. 보고 싶어? 스크롤을 올려 다른 문자들을 봤습니다. 오늘 늦어. 9시쯤 갈게. 주말에 갈게. 점심 먹고 가자. 미안해. 오늘도 못 갔네. 회사 일이 생겨서. 문자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전화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집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이 있다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가방을 놓았어요.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옆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은 못 가. 내일 봐.
보고 싶어요. 누구야? 그 집이라는 곳은 어디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왼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끼워준 반지였어요.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우리 결혼이 뭐였지? 30년이 뭐였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하품을 하며 화장실로 갔어요. 벌써 일어났어? 잠은 잘 잤어? 응. 저는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남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까?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세수하고 면도하고 정장 입고 나갔다 올게.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그래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믿었는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다른 삶이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저 웃음이 진짜였을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딸한테? 아니,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친구 수진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언니,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어려워. 오늘 만날 수 있어? 그래, 오후 2시에 우리 단골 카페로 나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내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닌지. 3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친구 수진 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단골 카페, 조용한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진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게, 건우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건우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수진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건우가? 설마.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어젯밤에 남편 휴대전화를 봤어. 저는 어젯밤에 본 문자 내용을 수진 언니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집이라고 저장된 번호, 여보라는 호칭,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까지. 수진 언니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그건 확실히 이상한데.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문자만으로는. 나도 알아.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남편 행동을 좀 더 지켜봐. 언제 어디로 가는지. 그냥 물어보는 건 안 될까? 직접? 수진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만약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면 물어보면 더 조심스럽게 숨길 거야.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어디 간다고 했지? 응.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토요일인데 회사? 그것부터 이상한데. 한번 따라가 봐. 미행하라고? 응. 정말 회사에 가는지 확인해 봐. 다른 데 간다면 어디 가는지 봐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한다니. 언니,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어떻게 해? 멀리서 따라가면 돼. 택시 타고.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언니까지 나설 일은 아니야. 내가 할게. 영희야,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 아는 게 나아. 수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따라가야 할까? 만약 회사에 간다면? 그럼 내가 남편을 의심한 게 되잖아. 하지만 문자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일 봐. 보고 싶어요. 아니야. 뭔가 있어. 확인해야 해. 금요일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가야 돼. 토요일인데요? 응. 긴급 회의래. 오전에만 다녀올게. 점심은요? 회사 근처에서 먹고 올게. 남편은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의심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렀었어요.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기 검은색 소나타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미행이요? 네. 기사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분이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남편 차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택시도 뒤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제발 회사로 가라. 제발. 하지만 남편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저 차 회사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동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3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 차가 낡은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빼곡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 빌라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네. 저는 택시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남편이 주차하는 게 보였어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과일 상자 같았습니다. 회사 회의에 과일을 왜 사가지? 남편이 빌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파마 머리에 집안 옷차림.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쇼핑백을 건넸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맞았어.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빌라 2층 창문이 보였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빌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밑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거실이었어요. 소파, 텔레비전,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그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 가까이 갔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여행 간 사진. 모두 네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 그 여자, 그리고 두 명의 젊은이. 가족 사진이야. 완전히 가족 사진이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건 뭐지? 그때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 맞아? 30년을 함께 산 사람 맞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빌라 외관, 2층 현관문, 창문 너머 가족 사진, 그리고 소파에 앉은 남편과 여자. 모두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어떻게 됐어? 언니, 회사 안 갔어. 다른 데 갔어. 어디? 어떤 집이야? 여자가 있었어. 뭐? 그리고 언니, 사진이 있었어.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남편이랑 그 여자랑 젊은 사람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 전화기 너머로 수진 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설마,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 단순한 바람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어디야? 그 집 근처 버스 정류장.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30분 뒤 수진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차를 몰고 온 거였어요. 저는 언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사진 찍었어? 저는 휴대전화를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언니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진짜 가족 사진이네. 응. 영희야, 이거 단순한 외도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혹시 이중생활? 두 가족을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중생활? 두 가족? 설마 그럴 리가. 근데 저 사진들 봐. 완전히 가족 사진이잖아. 오래 찍은 것처럼 보이고. 맞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이들이 어려 보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지? 몇 년? 아니면 더? 영희야,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차근차근 알아보자. 어떻게?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할 것 같아. 정확히 알아야 해. 탐정을. 응.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이혼 소송 때 도움받은 적 있거든. 수진 언니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때도 남편 외도 때문이었어요. 알았어. 부탁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여자의 포옹,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편안하게 소파에 앉은 남편.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누구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영희야,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탐정한테 연락해 볼게. 고마워, 언니. 집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거실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남편, 저, 지수, 민준. 이 사진은 진짜일까? 아니면 저것도 가짜일까?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0년이 뭐였어? 내 인생이 뭐였어?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가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이 반지를 끼워줬을 때를 기억했어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 언니였어요. 영희야, 탐정이랑 얘기했어. 월요일에 만나자고 했어. 괜찮아? 응. 고마워. 영희야, 주말 동안 남편한테 들키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알았어.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하지만 어떡해요? 저녁 6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회의 어떻게 됐어요? 응, 잘 끝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 따위 없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응,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또 거짓말.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구나. 오늘도 다른 집에 갔다 왔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봤어요.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더 있을까?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탐정을 만나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포옹,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편안하게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양쪽 집을 오가면서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신문을 봤어요. 저는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나 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집에 있을래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나 혼자 좀 다녀올게. 남편이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혹시 또 그 집에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따라갈 수도 없었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수진 언니였습니다. 영희야, 어젯밤 잠잤어? 한숨도 못 잤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탐정한테 연락했다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 고마워, 언니. 영희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화창한 일요일이었어요.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진짜 가족일까? 아니면 우리처럼 겉만 그럴싸한 걸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2시간 뒤 돌아왔습니다.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어. 상쾌하다. 그래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영희야, 요즘 왜 그래? 얼굴도 안 좋고. 남편이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볼까? 아니에요. 남편의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저는 수진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나갈게. 알았어.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우리 집 앞에서 만나자. 탐정사무소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빌딩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맞아줬습니다. 김영애 씨 맞으시죠? 저는 탐정 이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수진 언니도 함께였어요. 수진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토요일에 다른 집을 방문했다고요. 네. 저는 토요일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꼼꼼히 봤어요. 이 빌라 주소를 아십니까? 대략적으로는요. 여기 지도에 표시해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뭘 조사하시는 건가요? 남편분의 동선,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요? 네. 혹시 두 집을 오간다면 경제적으로 흔적이 남을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인출 같은 것들이요. 탐정의 말을 듣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주일 기본 조사에 15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 조사하는 동안 남편분한테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네.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수진 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탐정 고용해서 조사하다니. 영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이 먼저 배신한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맛있네. 그래요? 요즘 왜 그래? 말도 없고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쉬엄쉬엄 해. 남편의 다정한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저 입으로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겠지. 목요일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미안. 네. 남편 옷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여자 향수 냄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애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적이라니. 얼마나 더 충격적일 수 있지? 토요일 아침 남편은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회사 가야 돼. 그래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 그 집에 가는 거겠죠. 남편이 나가고 1시간 뒤 저는 수진 언니와 함께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이상민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최건우 씨는 25년간 이중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25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박선미 씨 55세입니다. 남편분과는 사실혼 관계이고요. 사실혼이요? 네.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요? 25년입니다.
제 결혼 생활이 30년이었습니다. 그럼 결혼 5년 차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와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24세, 딸이 21세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식이 있다고요? 네. 사진 보시겠습니까?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토요일에 봤던 가족 사진 속 그 사람들. 아들은 직장인이고 딸은 대학생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최건우 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도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선미 씨도 5년 전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부터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의 동선을 일주일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의 4일은 김영희 씨 댁에서 주무시고 3일은 박선미 씨 댁에서 주무십니다. 회사 야근이라고 하던 날들이 네, 대부분 박선미 씨 댁에 계셨습니다. 그럼 주말 회사 일이라던 것도 거짓말입니다. 토요일은 거의 박선미 씨 댁에서 보내십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 월급이 450만 원 정도 되시죠? 네. 그중 절반 정도를 박선미 씨 댁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를 200만 원. 그리고 두 자녀 학비, 생활비도 지원해 오셨고요. 25년간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이 빠듯하셨을 겁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남편 월급이 적지 않은데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그 집 때문이었어. 그리고 김영애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네. 5년 전에 몰래 담보대출을 받으셨더군요. 뭐라고요? 8천만 원입니다. 김영애 씨 도장을 위조해서요. 도장을 위조했다고요? 네. 그 돈으로 박선미 씨 아들 대학 등록금과 딸 고등학교 학비를 댔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다른 여자 자식 학비를 현재 그 대출금은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분이 조금씩 갚고 계시긴 한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어요. 남편 박선미 그리고 두 자녀. 행복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야. 완전히 가족이야. 김영애 씨, 더 조사가 필요하십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에도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저를 부축했어요. 영희야,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중 25년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25년을 살았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둘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보같이 30년을 바보같이 살았어.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수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자식들한테 말해야 할까? 지수와 민준, 제 아이들. 지수가 2달 뒤에 결혼이야. 알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 너희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대라고?
결혼식도 망칠 거고, 지수는 충격받을 거고.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지수 돌잔치, 민준 첫돌, 가족 여행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어. 전부 다. 남편은 그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소파에 앉아 탐정이 준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박선미의 사진, 두 자녀 사진, 남편의 동선 기록, 경제 흐름.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낀 반지. 이걸 계속 끼고 있어야 할까? 하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30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남편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다녀왔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진실을 아는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정 자료를 받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아프면 병원 가봐.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요. 남편이 제 이마를 짚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여자도 만지잖아. 다른 자식들도 쓰다듬잖아. 화요일 저녁 남편이 오늘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틀림없이 그 집에 갔다 온 거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 수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탐정이 준 주소를 보며 그 빌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내가 뭘 하려는 거지? 그 여자를 만나서 뭘 어쩌려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빌라 앞에 섰습니다. 2주 전 남편을 미행해서 왔던 바로 그곳. 2층 현관문을 올려다봤어요. 저 문 안에 그 여자가 있어. 내 남편의 다른 여자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파마머리의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박선미였어요. 네. 누구세요? 선미가 저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어요. 저는 최건우 아내 김영희입니다. 선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최건우. 제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이 집에 자주 온다고 들었습니다. 선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라도. 선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선미가 간단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갈까요? 네. 우리는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5분쯤 걸어서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을 미행했어요. 토요일에 이 집에 오는 걸 받고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탐정까지.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산 지. 네. 자식도 있다면서요? 둘이나. 네.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의 남편이란 걸 알면서.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뭐라고요? 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 5년은 전 그 사람이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선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선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건우 씨가 그 사람이 저한테 독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5년 동안이나요? 네. 바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자주 출장 가고 그래서 자주 못 만난다고 했어요. 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임신했어요. 첫째를. 그때 건우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반대한대요. 사내 연애 금지라고. 그래서 비밀로 하자고. 그것도 믿었어요? 네. 저는 바보였어요. 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첫째 낳고 5년 뒤에야 알았어요. 우연히 건우 씨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봤거든요. 그때 헤어지지 그랬어요? 헤어지려고 했죠. 근데 선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건우 씨가 울면서 빌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정리하고 나한테 오겠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20년 더? 아니에요. 전 안 믿었어요. 근데 애들이 있잖아요. 두 애를 혼자 키우려니까 돈도 필요하고.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20년을.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정리하겠다고 해요? 아니요.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두 집 오가면서. 선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이제 기대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그냥 애들 아빠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을 그 사람만 믿고 살았어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30년을 도둑 맞았는데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요?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전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전 어떡해요. 2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우리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도 피해자예요. 뭐라고요? 전 처음에 속았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애 낳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알고 나서도 20년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언니,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24살, 21살이에요. 얘들은 아빠가 건우 씨인 걸 알아요. 근데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건 최근에야 알았어요. 애들 반응은요? 충격받았죠. 당연히. 아빠한테 화내고 저한테도 화내고.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20년 넘게 그 사람이 아빠였는데. 저는 탐정이 준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식사하던 사진. 그 애들, 건우를 아빠라고 불러요? 네. 건우는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잘해줘요. 언니 댁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자식들한테도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어. 언니, 제가 언니한테 할 말은 아닌데. 건우 씨 돈 문제 알아요? 돈이요? 네. 두 집 오가느라 빚이 많아요. 얼마나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억은 넘을 거예요. 카드빚 대출, 우리 집 담보대출도 받았다면서요.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탐정이 다 알아냈어요. 우리 집 아파트에 담보대출 8천만 원. 제 도장 위조해서 몰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당신 애들 학비 댔대요. 선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선미를 봤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30년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하지만 이상하게 미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인 것 같아. 처음엔 속았고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었고 결국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선미 씨, 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25년을 정식 아내도 아닌 채로 숨어서 살았잖아요. 언니, 우리 둘 다 같은 남자한테 속은 거예요. 선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언니가 미울 줄 알았어요. 정식 아내니까. 저도 당신이 미울 줄 알았어요. 남편 빼앗아 갔으니까. 근데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두 여자가 마주 봤습니다. 30년 아내와 25년 사실혼 아내. 서로 미워해야 할 사이인데 이상하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애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저도요. 우리 애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건우는요? 우리 만난 거 알아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제가 이상한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손잡을 수 없을까요? 손을 잡다니요? 네. 저 남자 때문에 우리 둘 다 인생 망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선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건우를 상대로 제대로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언니는 30년 정식 아내였어요. 법적으로 유리해요. 저는 25년 사실혼이에요. 저도 청구권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합치면 건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선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언니, 제 번호 드릴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건우가 언니 댁에 있는 날 알 수 있어요? 네. 패턴이 있어요. 월화수목은 주로 언니 댁, 금토일은 저희 집. 그럼 오늘 저녁엔 언니 댁에 갈 거예요. 알겠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언니, 오늘 만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행이에요. 네. 전 언니가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니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시네요. 저도요. 당신도 나쁜 사람 아니네요. 두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연락할게요. 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선미,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미워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30년 아내와 25년 사실혼 아내. 둘 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고, 둘 다 헌신했고, 둘 다 배신당했습니다. 선미 말대로 우리가 손잡으면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선미의 말대로 오늘은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었네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한 얼굴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상치 못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거라는 것을. 박선미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말해야 해. 아이들한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어라고? 지수는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었고요. 이런 때 이런 얘기를 하면. 하지만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언제가 좋은 때겠어? 빨리 말할수록 나아. 근데 지수 결혼식이 거짓 위에 결혼식 올리게 할 거야? 나중에 알면 더 충격받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집에서 저녁 먹자. 꼭 와야 해. 지수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준비 관련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일이 있어서. 민준이도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6시에 갈게요.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여보, 일요일 저녁에 애들 다 오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무슨 일인데? 가족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수 결혼 준비 때문에? 응, 그런 것도 있고.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성껏 만들었어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먼저 왔어요. 엄마,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니까. 좋다. 민준이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30분 뒤 민준이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갈비찜 냄새 대박이다. 앉아. 아빠도 곧 오실 거야. 남편이 제일 늦게 왔습니다. 7시쯤이었어요. 미안, 늦었네. 차가 막혀서. 거짓말이지. 또 그 집 갔다 온 거겠지. 자, 다들 모였으니까 먹자.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어요. 지수는 결혼 준비 얘기를 했고 민준이는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먹으며 가끔 맞장구를 쳤어요. 평범한 가족 같아. 하지만 곧 다 무너질 거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지수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엄마가 할게. 네.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가져왔어요. 탐정이 준 자료였습니다. 식탁 위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 관한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과 박선미의 사진, 2자녀 사진, 4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이게 뭐예요? 지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랑.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다른 가족이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사진을 빼앗아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너희 아버지는 2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어. 그 사이에 자식도 둘 낳았고. 엄마, 농담이죠? 이게 무슨... 농담 아니야.
저는 탐정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건 탐정 조사 보고서야. 너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4일은 우리 집에서 3일은 그 집에서 잤어. 25년 동안.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대답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래. 진짜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어요? 25년 동안 다른 가족이랑 산 거예요? 민준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24살, 딸이 21살이래. 24살. 그럼 제가 8살 때 태어난 거네요. 지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제가 8살 때 다른 여자랑 애를 낳았어요? 지수야. 그때 아빠가 저 놀이공원 데려갔잖아요. 아빠 손잡고 회전목마 탔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날 이 애한테 갔어요? 아빠 손잡고 또 회전목마 탔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뭐였어요? 우리 가족이 뭐였어요? 지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25년 거짓말한 게 미안하다는 말로 돼요? 민준이가 식탁 위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철버. 민준이가 아버지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얼굴 똑바로 못 보겠어요. 역겹거든요. 남편이 물에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자격 없어요. 민준아, 엄마는 알았어요? 언제부터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1달 전에 알았어. 1달 전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해요? 너희한테 어떻게 말해? 지수는 결혼 준비 중이고 너는 논문 쓰느라 바쁜데. 그래도 말했어야죠.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1달 동안 혼자 이거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수야. 엄마, 왜 혼자 참았어요? 지수가 제게 안겼습니다. 울면서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요. 아빠 잘못이에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둘 다 사랑했어. 뭐라고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선미도 사랑했고 너희 엄마도 사랑했어.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 그게 변명이에요? 선미가 임신했을 때 책임져야 했어. 그 애를 버릴 수 없었어. 그럼 우리는요? 엄마는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25년간 거짓말한 게 사랑이에요? 매일 두 집 오가면서 우릴 속인 게 사랑이라고요?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식 올려요? 우리 가족이 거짓말 덩어리인데.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수야, 결혼은 해야지. 상철이 기다리잖아. 못해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떡해요? 상철이도 아빠처럼 저한테 거짓말하면요? 지수야, 전 믿을 수 없어요. 남자를, 아빠를 봐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결혼관까지 망가뜨렸어. 이 사람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어디 가요? 좀 나가 있을게. 도망가려고요? 또 민준이가 막아섰습니다. 25년 도망 다녔잖아요. 이제 그만 도망가요. 민준아, 비켜. 싫어요. 우리한테 설명해요. 25년이 뭐였는지. 비켜.
남편이 민준이를 밀쳤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붙잡았어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지수와 민준이는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어요. 한참 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민준아, 저런 사람이랑 더 살 수 없잖아요. 이혼하세요.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말이 맞아요. 이혼하세요. 애들아, 엄마는 30년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저는 왼손 약지를 받습니다. 30년 동안 낀 결혼 반지. 이제 이 반지를 빼야 할 때야.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 했지만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껴서 그런지 살이 불었나 봐요. 억지로 빼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금반지. 하지만 이 반지가 제 인생 30년을 묶어뒀습니다. 엄마, 그거. 지수가 제 손을 받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던졌어요. 딸그랑. 쓰레기통 안에서 반지가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지수와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오늘로 끝이야. 지수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안아줬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과 흩어진 사진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가족 식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넷이 아니라 셋입니다. 엄마와 두 자녀. 하지만 이게 더 진짜 가족 같았어요. 거짓말 없는 가족. 쓰레기통 안의 반지를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후회도 안 해. 30년의 거짓말이 오늘 밤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이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 박선미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야. 저는 수진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영애 씨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25년간 이중 생활을 하셨다고요. 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저는 탐정 자료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혼은 문제 없어요. 재산 분할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영애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죠? 아파트 하나요. 시가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요? 없어요. 남편 월급으로 살았으니까요. 남편분 명의 재산은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남편분 재산부터 파악해야겠네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애 씨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남편분 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김영애 씨, 최건우 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네. 30년 동안 일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더 조사해 봤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건우 씨는 현재 빚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 네.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여러 군데서 빌렸네요. 어떻게 그렇게 빚이 많아요? 두 가족을 부양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씨 명의 아파트 조회도 해봤습니다. 네. 담보대출이 2억 있습니다. 2억이요? 8천만 원 아니었어요? 8천만 원은 5년 전이고 2년 전에 추가로 1억 2천을 더 받았네요. 제 도장 또 위조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남은 게 뭐예요? 아파트 시가 5억에서 담보대출 2억을 빼면 3억 정도 되겠네요. 3억? 그리고 그것도 절반은 남편분 몫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그럼 제가 받는 건 1억 5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남편분이 빚 1억 5천을 갚아야 하니까 사실상 재산이 없는 셈입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박선미 씨가 사실혼 배우자로 재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25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니까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제 아파트를 그 사람도 나눠 가져간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했습니다. 30년을 헌신했는데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빚뿐이야?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영희 미안하다. 나는 선민의 집에 있다. 이혼 소송은 받아들이겠다. 대신 재산 분할은 하지 말자. 내 빚이 너무 많아서 나눌 게 없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재산 분할 안 한다고? 당신 정신이 있어요? 영희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빚이 1억 5천인데 어떻게 나눠? 그 빚을 왜 내가 알아야 돼요? 당신이 두 집 오가느라 진 빚이잖아요. 알아, 내 잘못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나눌 게 없어. 아파트는요? 우리 아파트. 그것도 담보대출 2억 있잖아. 그것도 내가 갚아야 하고. 제 명의인데 왜 당신이 갚아요? 내가 받은 대출이니까. 제 도장 위조해서 받은 대출이잖아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하면 나 감옥 가. 그럼 빚은 누가 갚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야, 이혼은 해주마. 근데 재산 분할은 포기해줘. 나도 살아야 하잖아. 당신이 살아야 하면 전 죽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 30년이 이렇게 끝나?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애 씨, 박선미 씨 측에서 정식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혼 배우자로서 재산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경우 아파트를 셋이서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이서요? 네. 김영애 씨, 최건우 씨, 박선미 씨.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불륜 상대잖아요. 하지만 25년간 사실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남의 남편 빼앗아간 사람이 재산까지 나눠 가져간다고요? 죄송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미 씨, 나예요. 김영희. 아,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재산 청구했다면서요?
우리 손잡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언니, 저도 살아야 해요. 뭐라고요? 전 25년을 그 사람이랑 살았어요. 제 인생도 망쳤어요. 보상받을 권리 있어요. 그럼 전 30년 산 건 뭐예요? 언니는 정식 아내잖아요. 전 그림자였어요. 25년간. 그래서 제 집까지 빼앗아 가려고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제 몸 받는 거예요. 당신 몫이 어디 있어요? 불륜 상대가 무슨 몫이 있어요? 언니, 선미 씨, 당신도 저랑 똑같아요. 남자한테 속았다고 했잖아요.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전 피해자예요. 그래서 보상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왜 저한테서 받아요? 건우한테 받아야죠. 건우한테 남은 게 없잖아요. 언니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게 제 집이에요. 30년 산 집이라고요. 저도 그 집 대출 일부를 제 돈으로 갚았어요. 제 권리도 있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또 저녁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재산 분할이 어렵다고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 빚이 너무 많아.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30년 살았는데. 모르겠어. 엄마 아빠 고소해요. 서류 위조죄로. 고소하면 아빠가 감옥 가. 가야죠. 당연히. 그럼 빚은 누가 갚아? 2억이나 되는데. 그건 민준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결혼 안 할래요. 뭐라고? 상철이한테 말했어요. 결혼 취소한다고. 지수야. 엄마, 전 결혼 못해요. 아빠 때문에. 지수야, 그건 아니지. 상철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알아요. 근데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30년 동안 엄마를 속였잖아요. 상철이도 그럴 수 있어요. 지수야. 엄마는 평생 한 남자만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엄마를 배신했어요. 전 그렇게 안 살래요. 지수야,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은 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30년 지나봐야 알잖아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결혼 못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딸의 인생까지 망쳤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3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 이 집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보대출 2억, 남편 빚 1억 5천, 박선미의 재산 청구. 30년을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남는 게 있긴 했습니다. 빚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 언니였어요. 영희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사실혼 배우자 재산 분할 관련 판례가 나왔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는데? 사실혼도 정식 혼인과 거의 동등한 재산 청구권 인정했대. 영희야, 박선미가 이길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베란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5층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이 이렇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수와 민준이었어요.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얘들아.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집이 없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민준아. 엄마 아빠한테 모든 걸 뺏기지 마세요. 우리라도 지켜요. 지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는 빚뿐이었고 집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딸의 결혼도 무산됐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남편도 선미도 아직 이긴 게 아니야. 아이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있어. 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가 재산 청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선미. 언니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요? 재산 청구 취하하려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만나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디서요? 지난번 그 카페요. 1시간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선미가 만나자고 해요. 조심해. 무슨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일단 만나볼게. 1시간 뒤 저는 그 카페에 있었습니다. 선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왔네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한참을 있었어요.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뭐가요? 재산 청구한 것 잘못 생각했어요. 저도 며칠 밤을 못 잤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언니한테서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깨달은 거예요? 네. 저도 언니처럼 피해자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순 없어요. 그럼 재산 청구 취하할 거예요? 네. 취하할게요. 대신 언니, 우리 손잡아요. 손을 잡다니요? 선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남자 때문에 우리 둘 다 인생 망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건우를 상대로 제대로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선미를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전 재산 청구는 포기할게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할 거예요. 양육비요? 네. 25년간 두 아이를 키웠어요. 법적으로 건우가 아버지니까 양육비 받을 권리 있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각각 100만 원씩? 두 아이니까 200만 원. 25년이면 선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억이에요. 6억?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전 뭘 해요?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로 고소하세요. 고소하면 남편이 감옥 가요. 가야죠. 당연히. 선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니 도장 위조한 거 명백한 범죄예요. 처벌받아야 해요. 근데 감옥 가면 빚은? 언니, 그건 건우가 해결할 문제예요. 언니 문제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싸우면 건우가 이겨요. 근데 우리가 손잡으면 그 사람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언니 할래요? 같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값을 받아야 했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선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우리는 각자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략 회의를 했어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고소하시고 박선미 씨는 양육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선미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소급 청구는 판례상 인정됩니다. 25년 치면 6억 정도 되겠네요.
최건우 씨가 그 돈 있을까요? 없으면 분할해서 갚아야죠. 평생이 걸리더라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요. 선미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이게 뭐야? 고소를 해? 당연하죠. 제 도장 위조했잖아요. 나 감옥 가면 어떡하려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왜 걱정해요? 영희야. 그리고 선미 씨 양육비 소송 알죠? 6억이래요. 6억? 그게 무슨 25년간 당신 자식 키웠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내가 그 돈 어디 있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평생 갚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원했어요. 2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건우는 2년 전 피해자 김영희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입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감옥 가면 누가 부양해요? 피고인은 30년 배우자를 기만하고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상 참작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양육비 청구 재판도 있었습니다. 선미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25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네, 2명입니다. 24세 아들, 21세 딸.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했습니까? 일부는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당 일하며 키웠습니다. 청구 금액이 6억인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한 달 200만 원씩 25년간 계산하면 6억입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받습니다. 피고는 이를 인정합니까? 재판장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인정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6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억이 어디 있습니까? 분할 지급하십시오. 매달 200만 원씩 25년간. 25년이요? 받지 못한 25년치를 앞으로 25년간 갚는 겁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선미를 만났습니다. 언니, 이겼어요. 응, 우리가 이겼어. 두 여자가 악수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나도. 선미 씨 아니었으면 집 빼앗겼을 거야. 이제 건우는 끝났네요. 응, 완전히. 복도 끝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희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민사담보대출 2억은 최건우가 변제, 아파트는 김영희 소유 확정, 양육비 6억 지급 명령, 매달 200만 원씩 25년간.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30년 거짓말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25년간 양육비 갚으면서. 영희야, 이제 끝이에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선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요. 카페에 앉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건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겠지. 두 가족 다 잃었으니까. 자업자득이네요. 그러게. 선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 전 내일부터 식당 다시 열 거예요. 양육비 받는데요? 그래도 일은 해야죠. 손주들도 봐야 하고. 손주요? 네. 딸이 내년에 결혼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언니 따님은요? 결혼 취소했어요. 아, 괜찮아요. 지수가 선택한 거니까 나중에 준비되면 하겠죠. 그렇겠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우리 이상한 인연이죠? 그러게요. 서로 미워했어야 하는 사이인데. 근데 결국 같은 편이 됐네요. 그게 다 건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래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30년 아내와 25년 사실혼 아내. 원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서 이겼어요. 카페를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이야. 남편은 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25년간 양육비를 갚아야 하고 담보대출 2억도 갚아야 해요. 혼자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엄마, 판결 났어요? 응. 엄마가 이겼어. 정말요? 엄마 대박. 집도 지켰어. 우리 집. 엄마 최고예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된 집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더 밝고 더 따뜻했습니다. 거짓말이 사라졌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두 아내가 손잡고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테이블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제 것이었어요. 영희야, 손님 오신다. 주방에서 수진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6개월 전 저는 수진 언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58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나이 58세를 기념해서요.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할머니셨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나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 1년 전 저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며 절망했었습니다. 집마저 빼앗길 뻔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은 제 것이 되었고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영희야, 오늘 매출 괜찮은데? 수진 언니가 카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단골 손님들이 늘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장사 재능 있나 봐. 언니가 커피를 잘 내려서 그래요. 무슨 소리. 내 디저트가 맛있어서 오는 거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카페 운영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려니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진 언니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아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58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지? 언니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치? 내가 뭘 했어. 남자 없어도 산다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익숙한 얼굴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수였어요. 옆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아, 준수 씨. 어서 와요. 지수의 새 남자친구 준수였습니다. 1년 전 지수는 결혼을 취소했었습니다. 남자를 믿을 수 없다며 울었었죠. 하지만 6개월 전 지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준수였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지수야, 괜찮겠어? 다시 남자 만나는 거. 엄마, 전 준수를 믿어요. 아빠랑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솔직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엄마,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수가 옳았습니다. 준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지수가 여기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요. 한번 먹어봐요. 수진 이모가 만든 거예요.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지수와 준수가 행복하게 먹고 있었어요. 지수가 다시 웃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 이모. 민준아,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뭔데? 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대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민준이는 3개월 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축하해, 민준아. 수진 언니가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도 저 공부 계속하게 해줘서 당연한 거지. 넌 내 길 가야지. 엄마, 다음 달부터 월급 나오면 카페 운영비 도울게요. 아니야. 넌 내 돈 모아. 엄마도 혼자 힘든데. 난 안 혼자야. 수진 이모 있잖아. 수진 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저녁 7시 카페를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영업 끝났어요. 언니,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선미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선미 씨, 어떻게 왔어요? 언니 카페 근처 지나가다가요.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들어와요. 선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언니를 봤어요.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선미 씨,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우리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선미 씨 식당은 잘 돼요? 네, 요즘 장사가 잘 돼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언니는요? 카페 어때요?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그렇죠. 58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할만해요. 선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 건우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요즘 원룸에서 혼자 산대요. 양육비 갚느라 힘들다고. 자업자득이죠. 맞아요. 남편 이야기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이었어요. 언니, 우리 시간 낭비했죠? 선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낭비였을까요? 아니에요. 배운 게 있잖아요. 뭐요? 남자 없이도 산다는 거요. 선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하나는 확실히 배웠네요. 수진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10년 혼자 사는데 남자 있을 때보다 편해. 그치? 눈치 안 봐도 되고 거짓말 안 들어도 되고
내 돈 내가 쓰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데 언니, 저거 뭐예요? 선미가 카페 벽을 가리켰습니다.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반지 사진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새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언니가요? 네. 1년 전 30년 된 결혼 반지는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기억해요. 그때는 슬펐어요. 3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해방이더라고요. 해방이요? 네. 그래서 새로 샀어요. 제 돈으로. 제가 저한테 선물한 반지.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짝였어요. 이건 결혼 반지가 아니에요. 새 출발 반지예요. 멋있어요, 언니. 선미가 웃었습니다. 저도 하나 살까요? 그러세요. 좋아요. 새 여자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선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이만 갈게요. 식당 마감 준비해야 해서. 그래요. 조심히 가요. 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와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선미가 나갔습니다. 수진 언니가 저를 봤어요. 영희야, 1년 전 생각나?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어? 모르겠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뭐가 제일 달라졌어? 자유로워졌어요. 거짓말 안 들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치?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누군데? 김영희. 58세. 카페 운영하는 여자. 수진 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넌 이제 누구 아내가 아니라 김영희야. 3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김영희가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젊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30년 거짓 속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지수, 민준, 그리고 저.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짜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지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준수랑 재미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민준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제가 살게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집 가요. 사랑해요. 내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30년 전 결혼식 날도 저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혼자지만 진짜였습니다. 왼손 반지를 만졌습니다. 제가 저한테 선물한 반지. 58세. 늦지 않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30년 동안 옆에 누워있던 남편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카페에 새 메뉴를 추가할 거예요. 수진 언니가 개발한 케이크. 모레는 지수랑 쇼핑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엔 민준이랑 저녁 먹고요. 바쁜 일상이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지만 충만했어요.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어.
나를 찾는 시간이었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58세 김영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다른 가족과 25년을 살았다니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8세도 늦지 않았어요. 60세도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박선미 씨처럼 저와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남자 없이도 삽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제 딸 지수는 처음엔 남자를 믿을 수 없다며 울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제 아들 민준이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58세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제 것이에요. 제가 벌고 제가 쓰는 돈.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